새벽 4시 도쿄이고요. 한 아파트의 로비의 차가운 바닥에서 예쁘게 생긴 21살의 여자가 그냥 앉아 있어요. 근데 너무 기괴하게도 티셔츠를 한 장만 걸치고 있어서 다리는 거의 드러난 상태예요. 그리고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아주 태연하고 여유롭게 담배도 피우고 있고요. 마치 본인 집인 것 마냥 그냥 편하게 친구랑 통화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충격적이게도 그 여자 뒤에는 반쯤 벗은 피투성이 남자가 죽어가고 있고요. 사실상 여자도 그 남자의 피로 온몸이 뒤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는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파트 주민 한 명이 이 현장을 발견하고는 너무 놀라서 사진부터 바로 찍었고요. 그리고 그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굉장히 바이럴이 됐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연인 사이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집착하는 거 아니면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 어떤 게 좋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은데요. 사실 집착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는구나 하면서 관심과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나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집착이 점점점 도를 넘어서기 시작한다면 저는 너무 섬뜩할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는 사랑과 감기가 진짜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일본 만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 이런 극단적인 집착을 가진 캐릭터를 부르는 말이 있는데요. 얀데레라고요. 상대를 극히 사랑하고 평소에는 정말 다정하지만 그 사랑의 반동으로 굉장히 집착적이고 질투심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 범죄와 살인까지 저지를 준비가 되어 있는 폭력성까지 갖춘 그런 캐릭터를 말해요. 얀데레 뜻만 봐도 얀데루라는 병을 앓다와 데레데레라는 극진한 애정의 뜻이 합쳐진 단어로 말 그대로 병적인 사랑을 나타내요. 사랑에 빠지다 못해 건강하지 못한 병든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은 바로 그 얀데레가 현실에서 나타난 충격적인 실제 사건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어쩌다가 사건의 주인공은 한 남자를 향한 집착적 사랑으로 살인 미수범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여자가 살인 미수범인데도 너무 예뻐서 데이트를 하고 싶다는 팬들까지 생겨나게 되었는지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 속 주인공 여자는요, 유카 타카오카입니다. 1998년 중국에서 태어나 2살 때 일본으로 이주한 반중국인 반일본인이고요. 유카 어린 시절을 아는 주변 사람들은 유카를 얌전하고 귀여운 아이로 기억을 해요. 귀여운 외모로 남자들의 관심을 쉽게 받았고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남자친구가 있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요. 고등학교 때 누군가 유카의 남자친구를 놀리자 분노하면서 의자를 던진 사건이 있었대요. 좀 보통 사람의 행동은 아닌 것 같죠? 어쨌든 유카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중퇴하고 학업보다는 돈을 벌기로 결심을 하고요. 그래서 호스티스 바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호스티스 바 같은 데서는 남자 손님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아주 중요하대요. 유카는요, 큰 눈과 예쁘면서도 순진한 모습으로 능숙하게 손님들을 기분 좋게 잘 대해줘서 이쪽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나중에는 호스티스 바의 매니저까지 돼요. 동료들에게도 진심으로 대해줘서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었고요. 근데 여러분, 유카가 일했던 호스티스 바를 포함해서 일본 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독특한 유흥 문화잖아요? 특히 일본의 밤 문화를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도쿄의 가부키초인데요. 여기가 유흥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최대 집결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일본의 유흥 문화가 특히나 독특한 이유가요. 단순히 술과 서비스를 파는 걸 넘어서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유흥보다는 관계의 어떤 친밀함과 감정까지도 하나의 상품처럼 판매하는 문화로 발달을 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손님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또 자존감을 높이는 일종의 자아 부스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호스티스바나 호스트 클럽인데요. 재밌는 사실은요, 이곳을 다니는 고객들 중에는 호스트와 호스티스도 꽤 많이 포함된대요. 그러니까 그들도 손님을 접대하느냐고 지치고 피곤했을 테니까 스트레스를 풀러 가는 거죠. 유카도 그런 고객 중 한 명이었고 본인이 일하던 가부키초 근처에 호스트 클럽인 클럽 퓨전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여기를 다니기 시작하고 유카는 매일 한 남자를 생각하게 돼요. 이제 유카의 삶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남자는 바로 피닉스 루나라는 사람이고요. 이거는 호스트 이름이고 실명은 현재 법적 보호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피닉스 루나는요, 힘든 성장 과정을 겪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헤어져서 7 형제 자매가 모두 위탁시설이나 고아원으로 보내지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시설에서 생활을 했고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한테 솔직히 사랑받기에도 모자른데 얼마나 가혹하고 힘들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중학생 무렵부터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지만 여러 일을 겪으면서 돈 한 푼 없는 노숙 생활까지 하게 돼요. 안 되겠다 싶었던 피닉스는 호스트바가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거기서 일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호스트들한테 기숙사를 제공하는 호스트바들이 꽤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피닉스는 호스트바에 지원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드디어 일을 시작하게 돼요. 당장에 큰 돈을 벌지는 못해도 잘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닉스한테는 충분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곳이 클럽 퓨전이라는 곳이었고 거기서 피닉스는 꽤 괜찮은 성과를 올렸어요. 이런 호스트 클럽들은 순위 시스템이 있는데 그래서 매출이나 지명 실적에 따라 순위가 매달 업데이트가 되고 그게 공개적으로 보여지나 봐요. 피닉스는 빠르게 4위 호스트가 돼요. 근데 어쨌든 1등 아니면 2등만 살아남는 현실은 어디서든 적용되잖아요. 피닉스도 4등보다는 1, 2위를 해야 돈도 더 많이 벌고 또 유명해지겠죠. 이런 피닉스가 1등을 하도록 도움을 준 고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카였습니다. 사실 유카가 피닉스가 일하는 호스트 클럽을 찾아오기 몇 달 전쯤 피닉스가 먼저 유카가 일하는 호스티스 바에 고객으로 왔었고요. 그때 유카 눈에 피닉스가 딱 들어온 거죠. 몇 달이 지나도 피닉스 생각이 가시지를 않아서 트위터 아이디를 막 찾아내서 연락을 하게 됩니다. 피닉스는 너가 이번에 우리 클럽에 와 라고 해서 유카는 피닉스가 일하는 클럽 퓨전 호스트바를 가기 시작한 거고요. 2019년 3월쯤부터 유카는 일주일에 거의 두세 번씩 피닉스를 보러 갔고요. 당시 피닉스가 4위였는데 유카는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의 순위를 이제 올려주고 싶은 욕심이 또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 1위로 올려줄게 하면서 술을 몇 병이나 더 사면서 하룻밤에 거의 600만 원을 쓰면서까지 순위를 올려주기도 했어요. 유카는 피닉스의 순위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껴요. 사실 피닉스 입장에서도 자기 실적도 올라가고 순위도 올라가니까 좋잖아요. 나쁠 거 없잖아요. 그게 그쪽에서는 성공이고 또 돈을 버는 지름길이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리 손님이라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루에 큰 돈을 쓴다는 게 좀 얼떨떨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유카는 자기가 호스티스바 매니저라고 피닉스한테 말을 했고 그 말에 피닉스는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일반 고객도 아니고 호스티스바 매니저 정도나 되는 위치면 사실 그쪽 세계에 돌아가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에요? 이 일이 호스트나 호스티스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비즈니스로 돌아간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유카는요, 진심으로 그를 생각하고 연락을 기다리고 온통 피닉스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호스트바를 가야 피닉스를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유카는 계속해서 호스트바를 가면서 많은 돈을 쓰게 되고요. 힘들게 일하면서 모아둔 통장 잔고는 점점 바닥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유카는 자기 자신을 위로합니다. 괜찮아, 피닉스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피닉스를 좋아하니까 언젠가는 함께 할 거야. 하면서 계속 피닉스를 위해 돈을 쓰러 갑니다. 근데요, 호스트바에 가서 이렇게 시간당 수백만 원을 써도 원하는 호스트와 계속 대화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 리밋이 있다고 해요. 다른 고객이 와서 만약에 피닉스를 지명한다 그러면 그 고객한테도 가봐야 하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거죠. 유카는 짜증이 납니다. 아니 내가 돈을 이렇게 쓰는데도 나랑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네? 결국 유카는 피닉스를 독점하기 위해서 거의 월 1,000만 원을 내면서 독점 호스트 예약을 하게 돼요. 이렇게 1,000만 원 정도를 내서 독점 예약을 해도 무제한은 또 아닌가 봐요. 올 때마다 술을 사면서 돈을 써야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유카가 오면 피닉스는 온전히 유카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고 다른 고객에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피닉스의 시간을 독차지할 수 있는 거죠. 유카가 19년 3월에 오기 시작하고는 피닉스는 다음 달 4월에는 처음으로 3위로 올라갔고 5월에는 마침내 1위가 됩니다. 단 2달 만에 4위에서 1위로 올라간 건데요. 대단한 거죠. 이 모든 건 전부 유카 덕분이었고요. 근데 사실 유카가 무리하기는 했죠. 거의 몇 천을 여기에 돈을 썼을 텐데 돈이 모이겠어요? 하지만 유카는 괜찮아, 다 피닉스를 위한 투자야, 이쯤이야 하면서 포기하지 않았고 이제 버는 돈으로는 호스트클럽에서 쓸 돈이 부족해지자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해요. 바로 딜리버리 헬스라 불리는 출장 성매매와 파파카츠라 불리는 일종의 부자들과 데이트를 하고 식사를 함께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스폰서 데이트를 통해 더 큰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유카는 출장 성매매 일을 진짜 싫어했고 점점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 갔지만 언젠간 피닉스와 함께 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돈을 모으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유카 주장에 따르면요, 피닉스가 사랑해, 언젠가 결혼하자, 9월에 호스트를 그만둘 테니까 같이 살자 라는 말을 했다 해요. 근데 이 말을 진짜 했는지 확인되지도 않을 뿐더러 솔직히 이게 피닉스가 호스트 클럽에서 만약에 말을 하는 거면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호스트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는 걸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유카는 이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피닉스가 또 신주쿠 근처로 이사를 오면 매일 찾아갈게. 그러면 우린 더 함께 있는 거야 라는 말도 했다 해요. 이 역시 유카의 주장입니다.
사실상 이쪽 업계에서 인기 호스트가 상위 고객과 특정 거처에서 함께 살다시피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해요. 뭐 기혼자면 그 호스트를 위해 세컨 아파트를 두고 날짜를 정해두고 만날 테고, 싱글이면 아예 싱글이 사는 집에서 시간을 자주 보내는 거죠. 근데 피닉스 입장에서는 사실 진짜 같이 살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고객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할 책임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 그러자고 했을 수도 있죠. 유카가 그걸 알아야 했겠지만 유카는야 피닉스를 진짜 남자친구처럼 생각하고 있었고요. 결국 피닉스와 함께 살기 위해 피닉스 직장 근처에 있는 아파트까지 렌트하게 됩니다. 함께 살게 되면 영원히 함께하게 될 거야 라는 생각과 함께 유카는 점점 얀데레 영역으로 가고 있었어요. 더 사랑하고 더 집착하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을 정도로요. 아파트를 렌트하고 집에 피닉스가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유카는 둘이 더 애틋한 사랑을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피닉스는 부담을 느끼기 시작해요. 당연한 거죠. 이때부터는 사랑보다는 병적인 집착에 가까웠거든요. 피닉스가 일하고 있는 도중에 와달라고 하기도 하고 당장 오지 않으면 나 뛰어내릴 거야 막 이러면서 협박도 합니다. 피닉스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그러다 2019년 5월 21일 유카는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아요. 유카, 내가 모텔에서 누굴 봤을까? 글쎄 피닉스가 다른 여자랑 있던데? 유카는 통화 후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날 저녁 피닉스가 퇴근 후 유카 집에 왔고 유카는 소리칩니다. 왜 다른 여자랑 모텔에 간 건데? 피닉스 입장에서는 솔직히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유카가 이러는 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유카는 다른 여자와 만나는 것을 극도로 질투했고 만나게 된다면 앞으로 자신에게 미리 말해달라는 식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때 정말 상처받고 배신감을 느낀 상태였을 거예요. 본인한테 피닉스는 남자친구였으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피닉스는 유카와 통화하면서 오늘 다른 고객이랑 술 마시러 가야 해. 알려주려고 라고 친히 또 알려줘요. 약속을 지킨 거죠. 하지만 막상 사실을 들으니까 유카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기로 감정을 써내려갑니다. 저와 관련된 모든 분들께 사과드려요. 저는 거짓말하는 버릇이 심했어요. 비극의 여주인공이 되고 싶었고 뭐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없었던 일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나만 볼 수 있을지 고민했는데 그를 죽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피닉스를 사랑해요. 마음속 깊이 그를 사랑하지만 나를 돈으로 보고 거짓말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가 죽으면 그 거짓말도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니까 이제는 내가 널 소중히 할게. 걱정하지 마.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뭐든 할 테니까. 라고 써져 있었어요. 너무 섬뜩하지 않아요? 이때가 둘이 알게 된 지 2달밖에 안 된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벌써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또 피닉스를 독점하기 위해 죽여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미 유카의 사랑은 광기로 변질돼 가고 있는 거죠. 일기를 쓴 다음 날인 2019년 5월 23일, 유카는 피닉스에게 아파트 청소를 도와달라며 집으로 불렀고 둘은 평소처럼 집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피닉스는 너무 피곤해서 먼저 침대에 잠들어 버렸어요. 유카는 피닉스가 자는 동안 핸드폰을 몰래 뒤지기 시작하고 거기서 다른 여자와 함께 찍은 셀카 사진을 발견한 거예요. 새벽 3시 50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유카는 주방으로 가서 칼을 집어들어요. 바로 어제 아침에 돈키호테에서 샀던 칼이에요. 자, 그리고 침대에 잠들어 있는 피닉스를 한번 보고는 그 위에 올라가 칼로 배를 아주 깊게 찌릅니다. 피닉스의 배에서 피가 폭포처럼 쏟아졌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배에 칼이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너무 놀래서 바로 유카를 밀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위에 올라타 있던 유카가 피닉스를 움직이지 못하게 저지를 하자 피닉스는 유카의 목을 졸라 떼어내려고 합니다. 그때 유카가 물어봐요. 나 좋아해? 너무 소름 끼치죠. 하지만 피닉스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진심을 담아 사랑하지, 사랑해, 영원히 함께하자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괜찮을 줄 알았지만 유카는 피닉스를 빤히 바라보며 말을 해요. 나도 사랑해. 그니까 같이 죽자. 피닉스는 자신의 몸에서 억지로 칼을 뽑아서 침대 밑에 던져놓고 속옷만 입은 상태 그대로 바로 문으로 달려나갔어요. 온몸에 통증이 밀려왔고 구급차를 부르고 싶었지만 휴대폰이 유카한테 있었고 그대로 그냥 현관으로 나와 1층 로비로 내려가 피가 흥건한 채로 쓰러져 버립니다. 근데요, 유카도 피닉스를 뒤쫓아서 막 달려가고 있었지만 피닉스가 먼저 엘리베이터 문을 닫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유카가 핸드폰, 안경, 그리고 담배를 챙기느냐고 한 발 늦었던 거예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 뒤이어 유카가 내려와 온몸이 붉게 물들어 쓰러져 있는 피닉스 옆에 다가가 앉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들고 친구에게 태연하게 전화를 하고 한 손에는 담배를 줍니다. 유카는 경찰에 신고하기는커녕 피닉스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발견한 주민이 찍었던 사진이 바로 화제의 그 장면이고요. 말 그대로 유카는 긴 검은색의 박스티를 원피스처럼 걸치고 있었고 바로 이 자세로 바닥에 앉아서 통화를 하고 담배를 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건 나중에 이 사진이 화제가 되자 유카의 팬덤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이 사진으로 막 팬아트까지 만들어지면서 인터넷에 퍼졌고요. 어떤 사람은 유카를 실사판 얀데레라고 말하면서 외모가 예쁘다는 이유로 너무 예뻐서 범죄자가 될 수 없다며 미워하기도 합니다. 내 꿈의 여자야.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여자가 있으면 좋겠어. 라는 댓글들도 달려요. 정말 미친 것 같죠? 살인을 저지를 뻔한 사실보다 유카의 외모와 집착적인 사랑에 초점을 맞추며 동경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 팬들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일부에 불과하겠지만 진짜 너무 한심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후 신고를 받아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유카는 순순히 경찰차를 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소름 끼치게 웃는 모습도 포착이 돼요. 유카는 말했어요. 피닉스를 정말 사랑해서 함께하고 싶어서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한편 피닉스는요, 중상을 입고 생존 확률도 희박했지만 수술과 장기간 입원 끝에 깨어났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말도 하지 못했고 걷는 법도 다시 배워야 했어요. 잘 먹을 수도 없어서 체중도 진짜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병실에 있는 동안 유카가 창문으로 들어와서 자신을 괴롭히는 악몽을 계속 꾼 거예요. 이렇게 정신적인 후유증이 계속되자 창문 없는 병실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건을 계기로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형제들과 다시 연결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좋았다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충격적인 건요, 피닉스가 이런 일을 겪었잖아요. 근데도 유카는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후 보석 기간 동안 요양보호 관련 교육을 연수하면서 자격증을 실제로 취득하기까지 해요. 유카는 추후 말을 합니다. 앞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교육을 이수하게 됐어요. 저는 만약 유카가 요양보호사로서 돌봐준다고 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재판은 2019년 12월 3일에 시작됐고요. 정말 놀랍게도 피닉스는 법정에서 유카를 용서하겠다는 뜻을 밝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유카가 재판 전에 갑작스럽게 편지에 죄송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시작하는 장문에 잡힐 편지가 있었어요. 사실 그 편지에는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오히려 진심이 없어 보인다는 네티즌들의 의견도 많을 정도였는데, 근데도 피닉스는 유카에 대한 엄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서까지 제출해요. 아니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면 그 편지고 뭐고 그냥 찢어버리지 않으면 다행일 것 같은데 피닉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생각한다면서 유카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며 선처를 요청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결국 유카는 3년 6개월을 선고받아요. 네, 정말 적은 형량 같죠? 그나마 다행인 건 유카가 더 이상 그쪽 업계에서는 일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해요. 선고를 듣고 유카는 눈물을 터뜨렸고 진심으로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글쎄요, 과연 진심으로 후회를 느끼고 있었을까요? 참고로 유카의 일부 팬들은 유카의 보석금을 내기 위한 펀딩을 하기도 했대요. 진짜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물론 해당 기부 링크는 신고가 돼서 내려갔지만 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편 피닉스는요, 신체적으로 잘 회복해서 지금은 일상생활로 돌아왔지만 간 손상으로 더 이상 술은 마실 수가 없다고 해요. 하지만 동료들이 대신 술을 마셔주기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많이 도와줬고 사건 이후 오히려 인기가 더 치솟았대요. 아마 피닉스가 겪었던 이런 어마어마한 스토리에 사람들이 매료된 게 아닐까 싶어요. 피닉스는 유카에게 원한을 품고 있지 않다면서 후에 인터뷰에서 오히려 이런 말도 해요. 유카가 나를 찌른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호스트가 된 지 1년도 안 돼서 제가 이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유카 덕분인 것도 있고요. 와, 정말 피닉스는 대단하고 긍정적인 사람 같아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만화나 애니 속에서는 너무 사랑해서 죽이고 싶다 라는 말이 얀데레라는 캐릭터만의 매력으로 소비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누구를 너무 사랑해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이런 마음 자체는 진짜 사랑에 빠진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해할 수도 있는 감정이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상대방의 생명을 뺏으면서까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라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고 병이고 범죄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유카를 현실판 얀데레라며 동경했던 사람들은 제발 사건의 본질을 바라보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오늘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 알려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사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